방금 보낸 메시지에 익십이 떴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상사의 표정이 어두웠을 때, 혹은 SNS에서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일 때, 혹시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이걸 섬세해서 그래, 혹은 배려가 깊어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소중한 에너지를 남김없이 빼앗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타인의 평가에 목숨을 걸고 진짜 나의 목소리는 숨기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만약 이 지긋지긋한 남 눈치 보기의 고리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 거대한 뿌리는 인간의 뇌에 깊숙이 각인된 생존을 위한 3가지 고대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은 무리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생존 욕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까마득한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곧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는다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공포가 우리의 유전자에 그대로 새겨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레이더를 24시간 켜둔 채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분위기를 미친 듯이 스캔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누군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뇌에서는 비상사태, 생존 위협 발생이라는 붉은 경고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SNS의 좋아요 하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도 사실은 이 낡아빠진 생존 프로그램이 현대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한다는 예측과 일관성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 생각하는 기계라기보다는 예측하는 엔진에 가깝습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끊임없이 예측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익숙한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예측 엔진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사의 질책, 예상치 못한 부탄 불운, 혹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나의 믿음과 충돌하는 실패라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이죠. 뇌는 이 예측 오류를 견디지 못하고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즉,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답을 찾기 위해 그 문제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과 후회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쥐고 있어야 한다는 통제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쥐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내 의지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그 감각은 생존에 필수적인 안정감을 주니까요. 이 욕구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돈을 쌓으려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선을 넘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타인의 마음까지 조종하려 드는 독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 라는 착한 사람 강박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요구를 다 들어주면 그들이 나를 싫어할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착각이죠. 우리가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는 그 행위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고민하고 있으니 이 문제는 내 통제하에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통제력의 환상을 붙잡으려는 안간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 된 낡은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오래된 버그들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현대사회의 해킹 프로그램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접속하는 소셜미디어와 광고, 미디어 콘텐츠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사회적 생존 욕구와 일관성의 욕구를 악용하여 우리를 끝없는 비교의 공장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은 더 완벽해야 합니다. 저 인플루언서처럼 멋진 몸매와 화려한 삶을 가지세요. 당신은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겁니다. 이 거대한 비교 산업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가치나 내면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구적인 결핍 상태로 만들어야만 더 많은 것을 클릭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과 현대사회의 교묘한 상업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남김없이 소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독한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빼앗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결책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산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화살에 맞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훈련은 이 모든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는 인식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에 또다시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이 철렁하거나 사소한 실수 하나에 온종일 괴로울 때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계하듯이 말해주는 것이죠. 아, 지금 내 뇌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서 수십만 년 된 생존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지금 완벽해야 한다는 내 일관성이 깨져서 뇌가 오류수정 모드에 들어가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느끼는 그 격렬한 감정과 그것을 한 걸음 뒤에서 알아차리는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이라는 폭풍우 속에 휩쓸려 내가 폭풍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 머릿속에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네 라고 관찰하는 기상캐스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알아차림만으로는 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견디는 것일 뿐이죠. 제가 사용한 그리고 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진짜 강력한 두 번째 훈련은 바로 관점의 재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미경을 버리고 망원경을 드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문제를 수백 배로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문제를 확대할수록 그 문제는 내 세상을 전부 뒤덮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의식적으로 그 현미경을 내려놓고 천체 망원경을 들어 올립니다. 지금 이 문제로 고통받는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이 도시를 그리고 이 나라를 내려다봅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거대한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죠. 거기서 한 번 더 물러나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봅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던 것처럼 그저 광활한 우주 속을 떠도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점 위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물러나 볼까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수천억 혹은 그 이상 존재하고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셀 수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영혼에 가까운 고요하고 거대한 어둠 속에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이 끝난 것처럼 괴로워하는 이 문제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당장 나를 모욕한 그 사람의 비난이 이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단 1초라도 중요할까요? 이 망원경의 관점을 장착하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그 문제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관점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함이 아닌 유한함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에서 그 어떤 물리학 법칙보다도 확실한 단 하나의 진실이죠. 나라는 이 의식도,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기억도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허무하다거나 우울하다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가장 자유로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진 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어차피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라는 종착역에 도착할 텐데, 내가 지금 남의 시선 따위가 두려워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진짜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삶은 그저 우리가 이 지구라는 놀이공원에서 잠시 동안 탑승하는 아주 짧고도 신기한 자유이용권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놀이공원에서 돈이나 지위, 인기라는 경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품은 놀이공원 문을 나가는 순간, 즉 죽는 순간 전부 반납하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이 유한함이라는 진실을 깨달은 이후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춤추고 싶을 때 춤을 추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물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그들의 비난도 저의 기쁨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텐데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의 승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즐기는 동안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이 짧은 여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유일한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쓸데없는 걱정들은 여러분의 낡은 뇌가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라는 오래된 유령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축제입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의 무대 위로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낡은 관점을 깨뜨리는 작은 망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